안녕하십니까? 영어 읽기와 쓰기 B클래스 8주차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시작에 앞서 지난 중간 강의 평가 결과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부정 답변 내용이나 건의사항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로 하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먼저 좋은 의견 써준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 내용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왜들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고 하는지 몰랐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만들면서 여러분의 코멘트가 참 많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A few kind words can go a long way.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후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답해야 할 의무도 있어서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 평가 항목 중 수업 운영 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대면 수업과 혼합 수업에 응답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 수업은 대면 수업이나 혼합 수업이 아닌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희망한 대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면 또는 혼합 수업으로 알고 있는 수강생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 이 역시 저희 수업은 다른 비대면 수업과 달리 대면으로 전환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100% 사이버로 운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퀴즈 응시 시간과 관련해서 불만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 수업은 사이버 강의이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강의 시간이 없어 여러분의 정규 강의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모든 수업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로 시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으로 시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보통 9시에 1교시 강의를 듣는 통학생이 있을 경우 새벽 6시 이전에 퀴즈에 응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아예 늦은 저녁도 8시 이후 각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역시 160명의 니즈를 다 수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퀴즈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 서버에서 모바일이나 갤럭시 탭 또는 아이패드로 시험 응시가 불가하도록 설정되었으니 이후 퀴즈 응시 및 특히 기말 시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수업 콘텐츠의 음질이나 화질로 학습에 방해를 받는다는 항목에 너무나 압도적으로 부정적 답변이 많았는데요. 지난 7주 동안의 강의 영상을 다시 하나하나 돌려보면서 어디가 문제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조금 많이 섭섭한 마음에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 준비를 제외하고 25분짜리 동영상 강의 2개를 녹음하는 데에만 최소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녹음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말이 꼬일 때, 갑자기 말문이 막혀 포즈가 길어질 때 모두 다시 녹음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방음이 안 되는 일반적인 곳인 제 집, 제 방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 녹음하는 동안 비행기가 날아간다거나 단지 내 청소 소리,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어느 집에서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사를 오고 가는 등 이러한 노이즈를 피해서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음질과 PPT 작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조금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여 영상 시청에 부족한 점이나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강의 콘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흥미 유발 부족이라는 의견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간접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할 테니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그냥 인강 1타 강사급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감사히 칭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과는 다른 지점, 특히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저의 강의 진행이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백석톡과 문자 또는 메일로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10, Vacation, 휴가입니다. 아직 휴가 시즌도 아닌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다가오는 단어인 것 같지 않나요? 온라인 강의 중이지만 어쨌든 학기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디로 갈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유닛을 통해 흥미로운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얻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잠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닛 고를 살펴볼까요? 이번 유닛의 목표는 첫째, talk about vacations. 휴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고요. 둘째, use the first conditional. 그래머에서는 first conditional이라고 하는 조건문에 대해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practice taking notes while reading. 내용을 읽으면서 메모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닛 10의 새로운 단어 살펴볼까요? 먼저 네이티브의 정확한 발음으로 단어를 듣고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uge. Miss. Hiking. Scuba diving. Horseback riding. Be surrounded by. Souvenir. Adventure. 그럼 단어의 의미 살펴볼까요? huge, 거대한, 엄청난. miss, 놓치다. hiking, 하이킹, 도보 여행. scuba diving, 스쿠버 다이빙. horseback riding, 승마. be surrounded by, 무엇무엇에 둘러싸이다. souvenir, 기념품. adventure, 모험. hiking, scuba diving, horseback riding 모두 ing로 끝나지요. 동사에 ing를 붙여 동명사가 되었다가 명사로 굳혀진 단어들이니 명사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uge. Miss. Hiking. Scuba diving. Horseback riding. Be surrounded by. Souvenir.
adventure.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the correct answer. Number 1. I bought a shirt and hat as blank of my trip to Bali. 나는 발리에서 여행의 무엇무엇으로 셔츠와 모자를 샀다. 빈칸에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souvenirs, 기념품이 되겠네요. 단어의 스펠링이 조금 어렵지요? 하지만 자주 써야 하는 단어이니 발음과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number 2.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go blank on the Great Barrier Reef. Great Barrier Reef로 무엇 하러 가는 것은 정말 멋질 것 같다. 정답을 찾으려고 보니 Great Barrier Reef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Great Barrier Reef인데요. Great Barrier Reef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 해안을 따라 발달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를 말합니다. 아름답지요? 이곳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자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럼 Great Barrier Reef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정답 쉽게 찾을 수 있겠지요? 네, 정답은 스쿠버 다이빙이 되겠네요. 다음, number 3. This zoo is too blank to see all of it in one day. 이 동물원은 너무 무엇무엇해서 하루에 다 볼 수가 없다. 빈칸의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huge가 되겠지요. 여기서 to는 너무 무엇무엇해서 무엇무엇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 number 4. I've never been blank because I'm afraid I might fall off. 나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무엇무엇을 해본 적이 없다. 빈칸의 정답은? 네, 정답은 horseback riding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윗부분에 제시된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he words from above. Number 1. I want to bring blank back from my trip. 나는 여행에서 무엇무엇을 가지고 돌아오고 싶다. 빈칸의 정답 찾아볼까요? 네, 정답은 souvenirs입니다. 여기서 복수명사로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number 2. My legs are tired because we spent the weekend blank in the mountains. 우리는 그 주 주말에 산에서 무엇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다리가 아프다. 빈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hiking입니다. 다음, number 3. I think traveling in the Amazon rainforest will be a or an blank. 나는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여행하는 것은 무엇무엇일 거라고 생각한다. 빈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adventure이 되겠네요. 저는 모험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마존에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다음, number 4. I don't think I can eat this whole sandwich. It's blank. 나는 이 샌드위치를 다 못 먹을 것 같다. 그것은 무엇무엇하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huge가 되겠네요. 다음, number 5. I like the holidays because I blank my family members.
나는 가족들을 무엇 하기 때문에 휴일을 좋아한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am surrounded by가 됩니다. 다음 number 6 볼까요? We need to hurry or we will blank our flight.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무엇 할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miss입니다. 여기서 miss라는 동사는 놓치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으니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닛에서는 first conditional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conditional은 우리말로 바꾸기에 적당한 용어가 없는데요. 가정법과는 다르지만 if가 들어간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first conditional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irst conditional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The first conditional is used to talk about things which might happen in the future. first conditional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가능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It connects a possible action, something you could do, with another possible action, something that could happen. first conditional은 하나의 가능한 행위,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 즉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A라는 행위를 할 경우 B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The action usually starts with if. 처음의 그 행위는 if로 시작하고요. It is usually in the simple present.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 중요합니다. The consequence is usually in the future tense or uses a modal verb can, should. 그 결과, 즉 가능한 행위를 예측하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미리 시제를 사용하거나 조동사 can 혹은 should를 사용합니다. 가정법을 포함해서 조건문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오히려 예문을 보면 아, 그거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박스 안의 예문 살펴볼까요? Clint studies hard. 클린트는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문장과 Clint passes his exams. 클린트는 시험에 합격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Clint studies hard 라는 문장을 A, Clint passes his exams 라는 문장을 B라고 놓고 A 하면 B가 될 수 있다. 즉, A라는 행위를 하면 B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first conditiona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의 조건으로 B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클린트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하나의 액션은 if로 시작하고 시제는 studies, 즉 현재 시제로 써주고 시험에 합격할 거야 라는 결과는 미래 시제, 즉 will pass를 사용해서 If Clint studies hard, he will pass his exams로 표현하고 우리는 이것을 first conditional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 볼까요? Clint passes his exams. 클린트는 그 시험에 통과한다는 행위 A와
Clint gets his degree. 클린트는 학위를 받는다는 행위 B에서 A 하면 B가 될 것이다는 If Clint passes his exams, he will get his degree. 클린트는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학위를 받을 것이다 라는 first conditional의 문장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if절의 시제는 현재, 그리고 행위의 가능한 결과를 나타내는 B의 시제는 미래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A와 B를 합쳐서 너는 태국에 가면 코끼리를 봐야 해 라는 first conditional의 문장 If you go to Thailand, you should see the elephants 로 쓰고 if절은 현재 시제 그리고 가능한 행위의 결과는 should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should를 사용한 것은 상대방에게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에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코끼리를 봐야 한다는 강조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박스의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conditional은 미래의 가능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파란색 부분을 A, 빨간색 부분을 B라고 가정할 경우 A, 즉 if절은 현재 시제, B는 미래 시제 또는 can이나 should를 사용한다. 정리되셨나요? 그럼 방금 배운 first conditional 문제를 통해 연습해 볼까요? A 하면 B 할 것이다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A 할 경우 가능한 B가 무엇일지 문장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ch the sentence halves. Number 1. If you go to Europe, you can see beautiful old buildings. 유럽에 가면 아름다운 옛 건물들을 볼 수 있다. 로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A는 현재 시제, B는 미래 시제 대신 can을 사용했습니다. Number 2. If she goes to the beach, she can swim. 그녀는 해변에 가면 수영을 할 수 있다. A는 현재 시제, B는 number 1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 대신 can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number 3. If we go hiking, we will get lost in the mountains. 우리가 하이킹을 가면 산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anyway, A는 현재 시제, B는 미래 시제 사용했죠. 다음 number 4. If they run out of flour, they won't be able to make a cake. 그들은 밀가루를 다 써버리면 케이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A는 현재 시제, B는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number 5. If we don't take care of the environment, our children will not have a beautiful planet to live on.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살아갈 아름다운 행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즉, 아름다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역시 A는 현재 시제, B는 미래 시제입니다. 마지막 number 6. If Bob wants a promotion, he will have to work hard. 밥이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따라서 first conditional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표현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절이 현재 시제, 결과는 미래 시제.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Put the words in the correct order to make sentences. Number 1. Go on vacation. Has time off. If my father, my family will. 자, 완성한 문장 살펴볼까요? If my father has time off, my family will go on vacation. 아버지께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시면 우리 가족은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number 2. We will camp along the trail. Go to the mountains if we. 완성한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If we go to the mountains, we will camp along the trail. 우리는 산에 가면 산책로를 따라 캠핑을 할 것이다. 다음, number 3. My mother go to the beach if we will be happy. 자, 완성한 문장 살펴볼까요? If we go to the beach, my mother will be happy.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엄마가 기뻐하실 것이다. 다음, number 4. Go camping, have a good time. If we, I won't. 정답은 If we go camping, I won't have a good time. 캠핑을 가면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네요. 다음, number 5. Go to New York. If we visit my uncle, we can. 정답 확인해 볼까요? If we go to New York, we can visit my uncle. 뉴욕에 가면 우리는 삼촌 집에 방문할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마치기 전에 오늘도 first conditional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an A in this class. 열심히 공부하시면 영어 읽기와 쓰기에서 A 학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